안녕하십니까.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의 전이입니다. 자, 액다의 전이 카메라 시리즈 특집 평성 카메라 3부작 카메라 3편 사신 이리스의 각성입니다. 자, 오늘도 카메라 시리즈를 함께 떠들어 주실 노마스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마스입니다. 네, 시작해보죠.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소식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전 작품들은 1년에 한 편씩 나왔죠. 네, 본작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어린이용 극장판 시리즈 영화는 1년에 한 번씩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 정말 안타깝게도 레기온의 습례가 정말 걸작이었는데 흥행이 영. 아니 이걸 왜 안 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때 뭐 고질라도 개봉 안 했는데. 아, 그래서 이제 다이에이가 현타가 굉장히 많이 와갖고 속편 제작이 굉장히 난항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영화 내용을 보면은 조금 결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예, 제작진도 뭔가 각성을 한 건지 현타가 온 건지. 예, 그것도 그렇고 고질라 밀레니엄도 그랬죠. 고질라 2000도 그랬는데 이때가 딱 세기 말 때쯤 아닙니까? Y2K 신드롬. 예, Y2K로 해갖고는 묵시로 고소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우중충하고요, 혼돈적인 게 특징이고요. 근데 더불어서 이 헤이세이 카메라 시리즈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SF적이고 뭔가 당위성이라든가 핍진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거죠. 기존의 두 작품은 SF에다가 딱 판타지 한 스푼 정도 넣은 느낌이라면은 이번에 사신 이리스 각성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에다가 SF 한 스푼 넣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게 원래 세기말이 되면은 사람들은 미신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예, 그쵸. 뭐 어쨌거나 우린 결말을 알고 있죠. 이 결과로 이 카메라 평성 카메라 3부작은 마무리가 되고요. 히구치는 안노에게 가게 되고요. 다이에이는 작은 용자들의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는 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가네코 슈스케는 토호로 가서 밀레니엄 시리즈 최고 걸작을 만들게 되고요. 카메라 시리즈는 수십 년간 관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와서 관짝에서 꺼낸 것도 난 너무 신기해요. 예, 그쵸. 자, 시작해보죠. 이번에는 밀림에서 시작을 합니다. 또 배경이 바뀌었어요. 예, 이 제작진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작의 주인공인 마유미가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는 갸오스 헌터라고 할까요? 누구는 갸오스라든가 괴수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데 이 사람은 제 발로 찾아가요. 원래 학자였으니까. 예, 카메라 무덤이 이제 바닷속에서 나오는데 수많은 카메라의 그 해골들이 나오죠. 동족인지 모르는. 그래서 카메라가 최후의 생존자라는 그 고독함이 좀 느껴지고, 그러니까 음습해요. 갸오스 시체를 바라보는 마유미 시점도 그렇고 수많은 카메라들의 무덤도 그렇고 굉장히 음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에다 아이가 연기한 하라키사 아야나가 나옵니다. 오프닝도 굉장히 음습한데 악몽이죠. 아야나의 악몽인데 흑백으로 나옵니다. 되게 특이하게 흑백으로 나오고 카메라에게 휘말린 가족의 모습이 보여져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캐릭터는 카메라를 포함한 괴수들에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제작 아야나 시점이라 그럴까요? 피해자 시점이죠. 예, 그래서 이 카메라가 원래 이 3편 와서 또 디자인이 바뀌긴 했습니다. 막 배관이 돼갖고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건 또 훗날 GMK 고질라의 또 디자인 레퍼런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개인적으로 레뷰를 좀 굴려봅니다. 테즈카 토우루가 연기한 쿠라타시냐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뭔가 좀 묘하게 변태 같죠? 해커 캐릭터인데 유명하고. 근데 뭐 카메라 시리즈 이전 작품에도 나왔던 캐릭터들이 훗날 또 고질라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테즈카 토우루는 훗날 이제 신고질라에서 꽤나 좀 인상 깊게 나오거든요. 아, 그쵸. 까메오 치고는. 예, 이게 총리 옆에서 굉장히 알랑방귀 끼는 그 예,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재수 없는 그 내각 인물로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별자리라던가 뭐 풍수지리, 사방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방신 보는 거 보면 또 묘하게 GMK 보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오컬트 냄새가 여기서부터 이제 살살 나는 거죠. 기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과학적인 설정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추정을 했다면, 이번 작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동방에는 무엇, 이 별자리는 무엇 하고서는 되게 미신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근데 괴수물은 아무래도 신화 쪽에 좀 기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 모스라도 그렇고 기도라도 네. 그렇고. 그래서 카메라는 현무, 훗날 이제 대괴수가 될 이리스는 주작에 이렇게 대입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사코상이 또 나옵니다. 전편에 나왔던
이제 그 맥주 회사 경비원은 뭐 잘렸을까요? 그 난리가 났으니까. 잘릴까 그만뒀겠죠? 예, 그래서 홋카이도도 터가 안 좋다 이거. 도쿄가 터가 안 좋아갖고 내가 도쿄인지 하여튼간 내가 있던 데가 터가 안 좋아갖고 홋카이도로 왔는데 홋카이도도 터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교토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만나요. 근데 여기서 이 대화에서도 네, 알 수 있는 점은 이 전체적인 3편의 메시지 같은 건데 괴수물에서 피해자가 있고 희생되는 네. 사람들이 있고 네. 하지만 이 피해자들은 그럴 수 있다. 그냥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도망왔더라도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또 담고 있는 것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히어로물에서 이런 걸 좀 많이 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어로 구원자가 영웅이 수호하는 과정에서 그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주변에 피해가 생기고 후폭풍이 이제 주변의 민간인들이라던가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나중에 마블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캡틴 아메리카 11호, 소코비아. 예, 소코비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DC에서도 그러길 바랬죠. 배트맨 대 슈퍼맨 카메라 시리즈 훨씬 더 빨랐다. 그 철학적 그 빨랐다. 고찰이. 예, 지모 남자. 그러니까 지모 예. 남자 같은 사람이 아야나인 네네. 건데 네네. 아야나도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빌런처럼 비춰지지만 네. 다 이유가 있는 사연이 거죠. 있다. 네네. 굉장히 인간적인 이유인 거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괴수물에는 막 괴짜, 음. 비정상인 사이코 외계인, 음. 아니면은 괴수의 공포, 뭐 재앙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잡는 경우가 강한데 사신 이리스의 각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간상 그 괴수가 발생하고 거기에 피해를 받은 다양한 인간상, 인간 군상극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집중하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전편에도 나왔던 마사키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전편 같은 게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말 안 들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카메라 신봉자가 돼갖고 예, 카메라가 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막 그러고 대사가 전체적으로 재밌어요. 예, 뭔가 진지한 듯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세기말이 되니까 뭔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 재밌는 대사죠. 이제 마유미랑 이제 만나갖고 대화를 하는데 왜 자꾸 괴수는 일본만 공격을 할까? 이런 재밌는. 뭐 나중에 이건 또 설정이 또 있긴 합니다만 그쵸, 나름 그쵸. 또 이 괴수물에 대한 고찰이 아닌가 싶어요. 왜 괴수는 하필이면 일본이야?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괴수 생성기 오사코상이 가메라를 발견하고요. 가메라와 갸오스의 끔찍한 싸움이 12화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싸움이 진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신선했거든요. 저희가 이 작품의 주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괴수에게 당한 인간상 군상들. 이게 전편 같은 게 그랬죠. 그 1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괴수 간의 싸움에서 휘말려지는 건물이라던가 자동차가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대피했다는 설정이라서 사람들이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막 매몰되고 막 그 노릇노릇해지고 그러는 게 과감 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건물 파편에 깔리고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대단히 충격적인데 네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1편의 경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희생자가 네. 없었고 다 대피했고 그냥 네. 주인공 일행만 이렇게 지켜주는 거였고 네. 2편에서는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2편에서는 분명히 있었겠죠, 희생이. 근데 예. 우리한테 관객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거고 네. 그걸 3편에서 이제 와서 보여주는 게 조금 뭐랄까 제가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빌드업이 아니었나 하는. 그쵸. 제가 1편 리뷰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목표는 얘가 인간의 친구고 인간을 지키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다. 네. 상대 괴수를 잡아 족지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부차적인 인간을 지킨다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가메라 캐릭터의 매력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네네.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3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편이랑 3편이 다른 거는 2편은 그냥 우주에서 날아온 녀석이잖아요. 네. 근데 3편은 정확하게 아틀란티스 때부터의 숙적을 만난 거기 때문에 가메라도 목적의식이 여기서는 확실하단 말이죠. 네. 이 녀석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가메라의 괴수적인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편 같은 경우는 또 좀 심하게
무심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등장인물들에게 언급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납득이라는 게 좀 안 된다고 할까요? 예, 뭐 신선한 시도이긴 했습니다만 살짝 불편하다고 할까?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할까? 이게 이 시리즈가 핍진성이라던가 당위성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시리즈였는데 물론 후반부에 나름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감독도 거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후반부에 이 시부의 싸움 후반부에 이제 카메라가 뭐라 그럴까요? 이 소년을 밟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갸우스의 공격에서 소년을 구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구해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구해진 거일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제 네. 개인적인 해석은. 근데 막 소년이 막 울면서 카메라가 날 구해줬어 하면서 막 울어요. 막 되게 네. 공포에 차면서 감사하면서 막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 부분이 자기 최면 같은 느낌이죠. 예. 카메라는 그래서, 예. 나를 구해줬어 하고 자기 최면을 하는데 이게 보호받는 입장에서 이게 또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제 편협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일본인들이 약간 미군을 대하는. 미군을 대하는 나 이걸 얘기를 해도 되나?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선한 해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기들이 보호받고 있다와 그들에게 피해를 받고 있다가 동시에 있는 그런 미묘한 감정이 있거든요. 일본인 중에는. 그쵸.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엔 너무 제 상상력이 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근데 뭐 그런 항상 것인지. 그 영상이라던가 영화 평론에 있어서 예. 그 평론가들의 그 해석도 나름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다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일본인들의 그런 감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또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네.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에요. 예, 이거 오피셜은 아니고 제 뇌피셜입니다. 네, 그렇다는 그래서 겁니다. 흥미로웠네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리스를 발견한 또 아야나의 시점이 또 나오죠. 이제 아야나랑 타츠나리가 그 전 장면에서 서로 좀 그 언쟁을 좀 벌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츠나리 같은 경우에는 야, 그 카메라가 우리를 구해줬어 그러니까 아야나가 굉장히 거치게 반응하잖아요. 그 새끼는 똑같은 놈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이리스를 발견했을 때 타츠나리는 야 이거 뭔지도 모르는 너 감싸는 거야 이거 뭐 그러고 카메라 같은 괴수의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야나는 아니야 괜찮아 뭐 이러고서 좀 감싸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둘 간의 입장이 좀 바뀐다 그럴까? 묘하게 그게 또 재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야나가 선택한 거는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는 거였죠. 얘 정도면 역시 자네야. 자네 정도면 카메라를 상대할 수 있겠구만. 그러고 나선 이제 이리스를 선택을 하는데 얘 감독이 이리스라는 괴수를 만들었을 때 그 얘기했거든요. 처음 이제 이리스 나중에 이제 나중 이야기지만 완성체를 보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게 카메라 시리즈랑도 안 어울리고 고지라 시리즈랑도 안 어울리고 뭔가 울트라맨 시리즈랑 좀 어울리는 울트라맨 느낌이에요. 쪽에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게 멋지죠. 이게 저희들 보기에는 인간형이고. 예, 그래서 카메라 이제 감독인 가네코 슈스케가 말하기로는 그게 멋짐과 아름다움과 불쾌함이 좀 뒤섞인 거를 방향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게 금단의 에로티시즘의 결과물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거는 에로티시즘 맞지. 이게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곡이 뜨겁다는 거고요. 이게 그 아야나가 이리스한테 이리스 나 뜨거워 이게 고곡이 뜨겁다는 거지. 나 뜨거워 어떻게 해줘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뜨거워. 예. 카메라를 잡기 위해서라면 나의 유전적 정보를 내게 받쳐주도록 하지. 카메라를 조져줘.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리스 괴수 크리처물에서 흔히 나오는 에로티시즘이에요. 에일리언 네. 시리즈랑도 어느 정도 네네. 교집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저는 조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촉수라서. 왜냐하면 촉수인 거랑 아야나가 너무 어린 학생이기 때문이야. 그쵸. 그 두 가지가 네.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게 그 카메라와 교감하는 이게
어린 존재를 그 소녀로 잡은 것도 그렇고 가네코 슈스케 감독의 이 취향이 마음껏 발휘되지 않은 건가.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공 파티가 만나죠. 다시 만나갖고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왜 자꾸 공격을 받는가? 일본의 만화가 허해서. 풍수지리상 일본이 좀 자리가 좀 그래 거기가. 어? 포스의 밸런스가 안 맞는 곳이야. 일본이 좀 그 터가 안 좋아.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메라가 전편에서 그 레기온을 잡기 위해서 그 무리수를 뒀던 것 때문에 원기옥. 예, 이게 지구의 만화의 균형도 깨지고 그 고곡이 깨지면서 인간과 그 연결이 단절이 돼갖고 가메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지구의 의지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인간과의 그 연결도 있었는데 지금 인간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지구의 의지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전에 이제 전에 두 편 같은 경우에는 막 등장인물들이 뭔가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줄 때는 저 그냥 그렇구만 하고서 납득을 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예. 근데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납득이 좀 살짝 안 돼요.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예. 들으면 그런 설정이군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전편도 그렇고 항상 카메라가 사람 찍히다가 자기가 아예 하는 장면들이 꼭 나왔는데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 후반부 제외하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저는 이게 호불호가 알릴진 모르더라도 전 굉장히 좀 불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나 뭐나 이런 거를 볼 때 네.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포인트는 제작자가 자 이거 봐 카메라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녀석이 아니야 알겠지? 라고 나한테 강요하는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영화 초반부에 계속 그렇게 카메라의 캐릭터에 대해서 강요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편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요즘 매체들이 그렇잖아요. 전편의 주인공을 악역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제작진이 미는 주인공이 전편의 주인공을 토바치한다. 예. 이게 그거예요. 팬들이나 상상해볼 법한 거를 실제로 오피셜하게 던지면 예. 이게 대박을 치든가 쪽박을 차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무리수를 던졌는데 반응이 안 좋았던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리스가 점점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카메라의 당혹스러운 모습과 이리스의 뭔가 그 귀여우면서 좆다가리 같은 느낌이 우리가 불편함과 뭔가 그런 걸 느끼고 있다가 이제 이리스가 좀 막 나가죠. 사람들 막 쪽쪽 빨아먹고. 예. 근데 어쨌거나 카메라든 이리스든 현 시점에서는 결과를 위해서 수단을 계속 정당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완성체가 된 이리스가 웬 여성 한 명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근데 배우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지? 기억 안 나는데? 나카마 유키에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나카마 유키에가 고쿠센에 나오기 전에 진짜 풋풋한 모습으로 완전 신인일 거 아니야. 예, 완전 무명 시절 모습으로 나오고 와, 처음에는 좋았어요. 나카마 유키에 아니야? 야, 진짜 이때는 애땠구나. 원래 애땐 누님이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 이리스한테 잡혀갖고는 쪽쪽 빨려갖고 아우, 예,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시리즈 항상 역해들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역해들이 참 보기 좋아요. 예. 크리처물은 원래 역해가 이뻐야 돼.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리스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자위대가 또다시 세금 낭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세금 낭비를 하고 이제 이리스가 안 되겠는지 이제 그 서로 통신이 돼서 교토로 날아가죠. 교토로 날아가고 나서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이제 자위대와 이리스와 카메라 3파전이 벌어지는데요. 저 굉장히 놀랐어요. 이 장면이. 이게 이 장면은 CG로 했죠. 네. 근데 놀랍게도 CG 별로 안 나요. 3편에 와서는 앞에 2편보다 확실히 CG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밤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번에 CG예요. 그전에 솜 같은 걸로 했지만 조형으로 했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래픽을 써갖고 모션 블루도 같이 넣거든요. 그리고 100% CG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CG를 넣고 그렇지 않은 거는 또 미니어처나 슈트도 넣는단 말이죠. 컷별로 섞어서 쓰죠. 예. 그래갖고 뭔가 2000년도 되기 전에 일본 영화의 CG가 맞단 말이야라고 느낄 정도로 물론 지금 보면 티는 나는데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싸우는 게 장관이죠. 진짜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그 현란한 기동을 하고 예.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뭐 평성 카메라 3부작은 일본 특촬 슈트 액션의 정수입니다. 예. 그거로서 일본 특촬의 자존심이요라고 하지만
그냥 잘 만든 영화라고 부르기에도 아낌이 없습니다, 진짜. 예, 이런 CG 활용을 잘했다는 점에서. 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인공 파티가 이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악역들이 여러 개똥 철학을 설파하기도 하고요. 뭐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예,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로 넘겨서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봤어요. 1편이라든가 2편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들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떠드는 장면은 저는 전혀 안 남겼는데 후반부 들어서 이제 이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그 사람 장면들은 좀 참기가 힘들어서 많이 넘겨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앞에 두 편은 명쾌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해답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는 미신이랑 사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거를 네네. 납득시키려면은 그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초반에는 나름 뭔가 오컬트, Y2K 그런 느낌이라서 빌드업은 좋았는데 후반 갈수록 그렇게 땡기지도 않습니다. 전편은 이제 악역 인간이랄 게 없었죠. 악역 괴수가 있었고 이제 악역 인간 비슷한 인간들의 그 개똥 철학이 그냥 전형적인 이 특촬물에 나오는 개똥 철학이라서 이게 특촬물의 개똥 철학이 재밌긴 하죠. 근데 재밌긴 한데 이게 카메라 시리즈한테는 뭔가 좀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작품들을 봐와서 그렇다고 하기엔 네. 이미 이때도 참 낡은 예. 소재와 낡은 대사들이어서 썩 재미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간 파트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토에서 가메라와 이리스의 최종 결전이 벌어집니다. 비를 맞으면서 벌어지고요. 근데 일단 이리스가 착장한 장면부터가 진짜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고요. 그리고 이게 참 제작진이 참 대단해요. 이게 다시 도심에서 두 괴수가 싸우는데 공간적 구성이 다릅니다. 비가 오고요. 밤이고요. 그리고 이리스랑은 공중전 거의 안 하고요. 순수 육탄전 그런 싸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리스가 좀 캐리를 좀 많이 했다고 봐요. 예, 제가 이리스를 피규어를 살 만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네. 아름다움과 불쾌함의 딱 중간에다가 그 촉수로 막 턱턱 무심하게 치는 것도 그렇고 교토를 또 갈아버리는 장면은 또 전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또 보여줍니다. 이게 불, 비바람, 그리고 CG가 좀 섞인 거. 그리고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이리스와 가메라 이 전투의 최후반부거든요. 두 괴수가 이제 서로 치고받다가 교토 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야, 이게 괴수와 괴수가 실내에서 싸운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거대 괴수물인데. 예, 물론 고지라 비해서는 이제 카메라가 좀 작긴 합니다만 와, 이 교토 역사 안에서 두 괴수가 투닥거리는 장면은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작은 게 사람들이랑 같이 조망을 해줄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 괴수랑 사람이 같이 나온 장면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찍었나? 맞아. 여기도 어떻게 찍었나 싶은 장면이 있어요. 이번에는 뭐라 그럴까? CG 보정을 넣었을까? 일단 확실한 거는 CG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이고 실제 슈트 액션과 미니어처가 부서지는 건데 이 둘이 서로 섞여 있는데 CG로 보정을 조금 해줬긴 했겠죠.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중간 용접을 진짜 잘한 거지. 예, 와, 둘이 막 뒤섞여 갖고는 막 사람들이 그 파편 사이로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야, 이거 어떻게 찍은 거냐? 이거 머릿속으로는 야, 이거 미니어처다 그러는데 눈이 못 믿어요. 야, 진짜. 그래서 그 전에 두 괴수가 싸우는 장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기존 두 작품에서 이미 칭찬을 했던 장면이었고, 야, 그 역사 안에서 파편 떨어지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두 괴수가 막 뒤엉키고 이거는 야, 진짜 일본 특촬물이 진짜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 그거를 보여주는 이미 이때 이만큼 왔구나 싶을 장면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또 지리멸렬하게 싸우는 것도 좀 지루하긴 합니다만. 와, 근데 이 카메라와 이리스가 역사 안에서 싸우는 장면은 진짜 저는 레기온과의 최종전에 견줄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처절하기까지 하고요. 카메라가 이제 결국에는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사람들을 별로 신경을 안 썼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충분히 이리스를 족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야나라는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리스에게서 아야나를 빼오고 이제 사람들한테 직접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좀 감동적이에요. 뭉클해요. 죽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싶다가도
참회를 한다고 할까? 자신의 그 행동에 있어서 발생한 피해자로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하고 자신도 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 애를 끝끝내 구해주고 뭔가 좀 참회하는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카메라가 참회할 게 뭐가 있는데? 아 이게 되게 그 흔한 히어로의 속죄라는 장면인데 예. 약간 묘합니다 기분이. 예, 그 저는 스타크래프트 2의 제라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군단의 심장 보면은 캐리건이 네. 가만히 있다가 제라툴을 발견하고서 제라툴을 뚜까 패요. 이게 스타크래프트 설정 이야기자면 제라툴이 캐리건을 쳐 죽였으면 쳐 죽였지. 캐리건이 제라툴 멱살 잡고 때릴 그럴 위치에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자격이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카메라도 그렇거든요. 카메라가 뭔 죄를 졌다고. 근데 살짝 이게 플롯 쪽에서 아쉬운 건 그런 거죠. 카메라가 그 이전에 갸우스랑 싸웠을 때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별거 아니고 이 소녀는 뭐냐고. 그러면 그 죽었던 그 직장인들과 어머니와 아버지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참여를 할 건가? 그런 좀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일정 수준의 당위성은 갖추려고 했는데 그게 네.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관객을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만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연출은 참 잘했습니다. 진짜 그 짠하고 그 카메라의 심정을 알잖아요. 이거로서 난 참여를 하겠다 그런 거랑 비 오고 카메라 한쪽 팔 뜯겨져 있고 망신창인데 막 혼자 이제 막 뭔가 울부짖고 고독하게 그리고 갸오스들은 몰려들고 있고 그러고서는 개인적으로 전 이 영화 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슴이 좀 뜨거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전진하고 갸우스와 싸워 나갈 것이고 이겨낼 것입니다라는 그 느낌이 좋습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싸움은 지금부터다잖아 이거. 갸우스들이 카메라를 습격하고 이제 딱 끊어져서 뭐야 왜 여기서 끝나요라고 하게 해놨는데 이게 흥행에 실패를 했고 결국에는 속편이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뒷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열린 결말로 끝나지만 이제 가니코 슈스케 감독 인터뷰로 카메라는 결국 이 갸우스들을 이겨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묘합니다 결말도. 네, 그래서 사신 이리스의 각성 총평과 의의를 한번 저희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노마스에게 사신이 이리스의 각성. 아 이거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장면 떼어놓고 보면은 시퀀스별로는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곳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뭐랄까 클립 컷신이 아니잖아요. 영화잖아요. 예. 영화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만드는데 조금 책임감이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말도 저는 불호 쪽에 좀 가까워요. 네. 이게 아무리 후속편을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는 결말을 제가 좋아하는 편도 아니라서 열린 결말 자체도 조금 부족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후대 제작자들한테 타산지석이 될 만한 영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적 당위성에 집착했던 전작들이랑 다르게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집중이 좀 뭔가 살짝 적응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훗날 GMK의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근데 역시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땐 좀 별로였어요. 다른 작품들이 워낙에 잘 만들었다 보니까 많이 아쉬운 작품이었는데 특히나 인간의 서사가 이게 좋은가 나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죠. 좋은 면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나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잘 안 서요. 예. 하지만 그 훗날 히어로물들이 채용한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피해, 너희는 결국엔 자경단일 뿐이야.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선구자라는 거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 주제의식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작품이지만 그 내부의 플롯 그리고 디테일한 측면에 있어서 정말 아쉬운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마지막 장면도 얘기를 했지만 좋은 것 같은데 별로야. 근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별로야. 카메라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이 됐습니다. 못 만들거나 막 졸작 그건 절대 아닌데 아쉽고 호불호가 많이 갈릴 작품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 장면이라던가
고찰은 진짜 따라올 작품이 없습니다. 역시나 그 전작들에 비해서 좀 높게 쳐주고 싶은 거는 훨씬 더 스피디하고 진짜 괴수로 실내전을 치를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그런 거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제작진에게 언제나 그렇듯 경의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네, 액다이 전이 카메라 특집 평성 카메라 3부작 이렇게 노마스와 길고 긴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길었다. 자, 카메라 리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성 카메라 3부작은 정말 재밌게 봤다 이 정도 제 카메라 시리즈 팬은 아니라서 자, 이번 3부작 리뷰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도 그렇고 액다도 그렇고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이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얕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네. 댓글로 네네. 많이 이렇게 본인들의 감상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제 그 바람이고 하나 더 덧붙이는 거는 요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이게 무료로 풀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봤죠. 네, 그래가지고 무료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리뷰 보고 땡치지 마시고 2편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직접 본편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영상 올릴 때 네.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저 사실 그 넷플릭스풍의 3D 애니메이션 막 그렇게 크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도 그쵸. 재밌는 게 나올 거라고 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예. 거기 또 좋아하는 오리지널리티 있는 괴수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재밌게 보고 혹시 뭐 진짜 재밌으면은 그때도 또 리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때 재밌는 게 나와서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제발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네. 좀 많이 불안하긴 한데.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긴 시간 노마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전 액다의 전예 액다였고요. 저는 노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